숙제가 40초까지였어. 맞아? 숙제 몇 초까지였어? 질문? 이거 다 했어? 질문 없어? 아, 끝났어? 그 내가 프린트 줬지 그때. 그래. 자, 그럼 오늘 복소수 봅시다. 복소수. 복소수는 수예요. 수입니다. 수? 그쵸, 수죠. 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수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실수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 자,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실수인 겁니다. 알겠어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실수들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허수라는 걸 필요에 의해서, 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창작한 수예요. 이 허수를 새로 찾아서 이 전체를 표현하는 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복소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복소수에는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소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수체계예요. 좀 어렵죠? 수체계라고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체계. 우리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이런 것들이 다 수이면서도 수체계라는 거예요. 자, 실수 안에 뭐 유리수, 그 안에 정수, 그 안에 자연수 이런 게 있는 체계들, 포함 관계를 수체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소수라는 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짜라고 할 수 있는, 가짜라고 하는 단어긴 하지만 수학이나 공학에서는 아주 유용한 허수, 이 두 가지가 분류가 가능한데, 자, 일단 허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됐는지, 왜 필요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2개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찾을 수 있죠. 누구예요? 똑같은 건 2개 곱해서 1이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x제곱인 것이 2가 되는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이 필요했죠? 그렇죠. 루트라는 기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무리수라는 걸 고민하게 됐겠죠. 자, 2개 곱해서 2가 되는 그 하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호 하나를 정해서 약속한 겁니다. 따라서 플러스인 경우도 마이너스인 경우도 위에처럼 다 될 거예요.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항상 플러스가 되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리수까지 배웠는데, 자, 우리 이 행위 자체가 뭐예요? 사실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난다면, 그럼 걔는 누구냐? 더하기 아니면 빼기 하면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수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다양한 실생활에 미지수를 x로 놓고 뭘 구하다 보면 곧 등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표현할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래, 좋아. 이런 건 없지만 요거 하나, 똑같은 거 2개 곱했으니까 그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또 약속하자 이겁니다. 똑같죠? 2개 곱해서 이거 되는 거니까. 마치 얘를 적용해 볼까요? 자, 루트를 쓰는 건 똑같죠? 2개 중에 하나를 표현할 때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정수를 표현할 때는 루트 기호 써야 되는 거는 얘랑 똑같죠? 근데 얘는 똑같은 거 2개 곱하면 2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은 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다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플러스인 부호도 되고 마이너스인 부호도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수만 됐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처럼 이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한 이 수들을 다루고 싶은 거야. 연산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뭐 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죠. 곱한다면. 그럼 봐봐. 얘 원래 태생이 누구예요? 똑같은 거 2개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애고, 얘는 똑같은 거 2개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x제곱 곱하기 y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x 곱하기 y의 제곱이고, 근데 얘는 뭐예요? 2개 곱하니까 얼마 돼요? 6 되죠? 그럼 이거 하나는 누구냐 이거야. 이 2개가 곱해진 하나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이거의 값이 뭐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2개를 곱한 거 문제 없잖아, 그지? 이해됐죠? 맞아요? 왜 여기서 뭐예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두 개 중에 누구냐 이거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누굴 것 같아? 플러스? 왜? 자 봐봐요. 우리가 이 연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예요? 얘가 과연 이게 될 수 있느냐. 이거 2개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죠. 우리 이런 거 언제 쓸 수 있는? 이렇게 될 때는 언제예요? x, y가 실수일 때잖아. 그죠? 근데 이거 자체가 x 자체가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쓰는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걸 계산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오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자, 표현하기를 그럼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이너스 2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1에 2가 그냥 곱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모든 수들을, 음수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좀 분리한다면, 얘조차도 이런 개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이 x값을 기호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실수만큼 그냥 곱해주는 표현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실수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i라는 문자로 기호화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기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곱해진 형태, 곧 i의 루트 2가 곱해진 형태로 항상 얘의 실수배 형태로 표현하는 게 허수예요. 대부분. 알겠습니까? 실수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치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거리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무게를 나타낼 때의 단위처럼 사용하는 거라는 의미로 허수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무게도 이런 거죠. 1kg을 기준으로 그거의 4배면 4kg, 12배면은 12kg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지? 단위가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가 아니어서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얘도. 허수라는 어떤 수를, 가상의 수를 만들기 위해 이런 단위가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허수는 정의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입니다. 얘가 허수인 거예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알겠습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 그런 실수배의 개념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허수 단위라는 마이너스 1의 루트라는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봅시다. 자, 얘를 2번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 2번 곱한 게 우리 목적이죠? 같은 거 2번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2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거꾸로 찾은 거니까 제곱했다는 건 원래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2번 곱한 상황이죠. 똑같은 거 2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한 번에 더 허수 단위를 곱하면 세제곱이 될 거고, 그건 여기에 실수배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자,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되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플러스 1 되는 구조죠. 자, 여러 번 거듭해서 1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한 번 더 i를 곱하면 5제곱이 i랑 같아지는 거고, 다시 i를 곱하면 6제곱이 i제곱과 같아지는 이런 사이클을 이루죠. 주기를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주기가 4짜리인 이런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주기가 4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기 내에 있는 이 각각의 것들의 합은 얘랑 소거되면서 항상 0 되는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한 주기가 4짜리면 하나, 둘, 셋, 4개가 빠짐없이 모일 때 합하면 0 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자, 여기에서 이거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더라도, 얘와 같은 거 i의 6제곱으로 바꾸더라도, 얘를 i의 7제곱으로 바꾸더라도 상관없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그래서 이거를 분류할 때, 자, 제가 특강 시간에 설명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이제 여러 번 반복할 때, 뭐 예를 들어서 i의 2000 몇 승 이럴 때 그 값이 얼마인지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특강할 때 내가 알려줬던 그 방법이잖아요. 자, 사전 4번마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걸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4, 8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이죠. 4의 배수들이죠. 그럼 얘네들은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이고, 얘는 나머지가 3인 애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i의 2025제곱은 과연 그럼 누구냐라는 걸 풀 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얘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수란소수 자릿수 문제랑 같은 거잖아. 같은 패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2025를 4로 나눌 때는데, 자, 4의 배수는 뒤에 두 자리만 볼 건데, 뒤에 두 자리가 25니까 24보다 1 큰 수, 곧 4로 나눠 떨어지는 수보다 1 큰 수죠. 따라서 나머지가 1인 분류죠. 여기에 해당되는 애죠? 따라서 얘는 i와 같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 개 주기로 이룰 때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 수란수도 3개짜리면 3으로, 5개짜리면 5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세 분? 똑같은 건 4개짜리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수를 4제곱해서 1이 되는 애를 찾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죠, 이거. i를 4번 거듭했더니 1이 됐던 상황. 자, 이거 x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4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 하시면 되죠? 1 넣어서 0 되죠? 그러니까 1, 세제곱, 2제곱, 1제곱, 마이너스 1, 1에 대해서 조립제법 하시면 되잖아요. 1, 1은 1, 1, 1, 0. 나눠 떨어지는 거 확인했죠? 따라서 이 녀석은 얘 때문에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질 거고, 그때 몫이 누구예요? 0, 1, 2, 3이니까 x의 세제곱, 2제곱,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요. 얘가 0이라며. 얘가 0이라며. 그럼 얘가 0인 거 또는 뭐예요? 얘가 0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뭐예요? i잖아요, i. i 더하기 얘가 뭐예요? i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i의 세제곱이잖아요. 얘가 i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3, 2, 1, 4. 그죠?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해당되죠, 여기에. 그러니까 얘네 더하면 얼마예요? 0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우리가 아까 이거를 여러 번 곱하면서 거듭제곱을 찾아서 직접 더한 것도 확인했지만 요 인수분해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 알겠어요? 어렵냐? 왜 얘가 0이 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4로 나눴을 때 거듭 나머지가 3인 분류 중에 아무거나, 나머지가 2인 분류 중에 아무거나, 나머지가 1인 것 중에 아무거나, 나머지가 0인 것 중에 아무거나 4개를 다 한 번씩만 더하면 항상 뭐가 된다? 0 된다. 그죠? 다 적용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참고로 이거 뭐예요, 이제?
x의 n 제곱 빼기 1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 넣어서 0 되는 거 아까처럼 똑같이 조립제법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목도 다 뭐예요? 1, 1, 1, 1, 1, 1, 1 될 거 아닙니까? x의 n 빼기 1제곱, n 빼기 2제곱,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로 인수분해하는 거 공식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알겠어요? 참고. 하나 더. x의 n제곱 더하기 1인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죠?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x 더하기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n 빼기 1 똑같아요. 여기까지 여기가 빼기야. 그리고 더하기야. 다시 빼기야. 따라서 더하기 빼기 지그재그 진동 더하기 빼기 이렇게. 그래서 끝날 때에 여기에 1의 부호는 지금은 몰라.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끝날 수도 있고 플러스도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잘 봐봐. x 세제곱 더하기 1 이거 뭐예요? 우리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됐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홀수면 더하기로 끝나는 거 확인했죠? 짝수일 때 빼기로 끝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겠죠. 이거 없어도 써먹는 이거는 알아야 돼. 필수예요. 필기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 이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2라는 애를 2라는 애를 내가 모양을 좀 바꿀게요. 잠깐만, 뭐가 좋을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나 기억나면 해줄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시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자, 우리 복소수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자,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복소수에는 복소수는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어요. 실수는 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근데 허수는 두 가지 분류가 또 돼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거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루트 2가 무리수지만 1 더하기 루트 2도 무리수인 것처럼. 오케이? 그런 것들. 자, 따라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호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b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 2i, 3i, 루트수 2i, 루트 3i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수가 더해지는 것도 계속 허수라고 했죠? 그죠? 1 더하기 i도 얘 때문에 전체가 허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수는 뭐예요? 얘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허수 i가 여기 없으면 되죠? 따라서 a, bi, a 더하기 bi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게 되죠. 이 표현만으로. 그래서 실수도 표현할 수 있고 순허수도 되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때 우리는 이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복소수를 뜻하는 문자 미지수는 보통 Z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Z를 이용해서 우리 복소수를 임의의 복소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복소수란 단어가 있을 때 셋 중에 누굴까를 항상 의심하면 돼요. 복소수 셋 중에 누굴까? 실수일까? 순허수일까? 자, 보세요. 여기서 또 특징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복소수를 제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수는 a제곱이 되죠. 순허수는요 b제곱이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i는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배의 ab의 i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부 허수부가 같이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자, 특징이 있죠. 제곱한 것들은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세 가지들. 복소수를 제곱하면 실수는 어떻게 돼요? 0보다 같거나 큰 실수가 되고요. 순허수는 제곱하면 얘 때문에 0보다 작은 실수가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허수고요. 따라서 제곱한 숫자가 실수인 건 두 종류고 그 두 종류를 구별하는 건 양수, 음수로 구별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곱을 해도 계속 허수를 하면 얘는 원래 허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이런 표현이 많은 겁니다. z의 제곱이 0보다 이거 1대 이런 조건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때를 표현하는 거지, 이때.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아, 이 z는 순허수라는 거죠. 순허수, 이 표현은 뭐야? z는 bi 이런 순허수라는 거예요. 순허수란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제곱한 것에 양수, 음수 구별하는 게 조건으로 나오면 요거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또 하나 이제 허수에 대한 상식. 자, i가 있고요, 2i가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대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누가 더 클까요? 예, 알 수 없어. 대소 비교 불가. 왜? 대소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니, 수직선 위에 어디에 있는지를 찍으면 되죠. 수직선상에서. 그럼 오른쪽에 있으면 크고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니까. 그러면 나타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게. 근데 허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으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참고로 꼭 알아둡시다. 자, 2 더하기 2i와 4 더하기 2i. 이건 허수부가 같죠? 허수부가 같죠? 그럼 같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없다고. 같이 없다고 생각하면 남는 건 뭐예요? 2와 4만 남죠? 그러니까 누가 커요? 4가 크죠.
이 허수는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로 허수는 대수 비교 안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허수는 대수 비교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에? 이것도 허수잖아. 이것도 허수잖아. 허수는 대수 비교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순허수는 대수 비교가 안 되고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 중에서 허수 부분이 같은 것끼리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죠. 선생님 이것도 양변에 i를 빼주시면 안 돼요? 빼볼까요? 자, i 빼기 i, 2 빼기 i. 그럼 이건 뭐예요? 0. 이건 i죠. 그럼 0과 i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 안 되는 겁니다. 대수 비교 불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건 뭐야? 허수들끼리의 차가 0이 되는 경우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허수부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허수를 빼주는 것만 가능한데 뺐더니 0 되니까 허수가 안 남는 상황이 되는 건 허수부끼리 서로 같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수연아, 복소수는 대수 비교 가능하다? 맞아, 틀려? 맞다고? 복소수는 대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맞아야 되거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가 아니에요. 항상 맞아야 되는데 복소수는 대수 비교가 가능하다? 틀리죠. 안 될 때가 있으니. 알겠습니까? 은하야, 허수는 대수 비교가 가능하다? 허수는 대수 비교 가능하다? 서준아, 허수는 대수 비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맞아, 틀려? 내 말이. 틀리죠. 불가능한 가능한 경우도 있잖아. 순서수가. 그렇지. 그러니까 수학에서 뭐뭐 하다라고 하면 하나의 예외도 없이 성립해야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확인할 때는 안 되는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복소수는 대소가 불가능하다? 될 때 있을까? 될 때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허수는 대소 비교 불가능하다? 아니, 될 때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예를 찾았잖아. 그러면 틀린 말이 확인이 되죠. 알겠습니까? 자, 복소수가 이제 허수를 포함하는 수를 표현하는 수책이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의 허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알아봤으니까 허수들끼리 이제 뭐 해야 돼? 성질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이제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복소수를 정의를 했어, 표현했어. 그럼 얘네들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결국 목적이 뭐예요? 연산 어떻게 해?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복소수를 다루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에서 수를 다룬다는 건 결국 뭐예요? 연산하는 거예요. 연산을 어떻게 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소수 Z1을 A 더하기 BI라고 하고 또 다른 복소수를 C 더하기 DI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려면 A와 B와 C와 D는 모두 실수여야 됩니다. 이 표현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표현이 없으면 B가 I면은 이거 실수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봐봐. 얘가 I라는 애가 곱해진 이 실수배가 된 부분을 허수라는 어떤 표현을 위해서 얘가 계속 존재하려면 구별이 돼야 돼요, 영역이. 그래서 I가 허수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허수가 아닌 실수로 분리해 주셔야지만 영역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보세요. m 더하기 n 루트 l 이렇게 했어요. 이거 무리수입니까? 이 전체가 무리수입니까?
아니야? 아니야? 무리수가. 무리수. 맞아요? 아니 근데 n이 0이면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빼기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0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무리수라는 걸 표현하려면 mn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무리수가 있으면 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mn이 뭐여야 돼요? 유리수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무리수가 아닌 것들로 이렇게 곱해져 있어야지 딱 영역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허수가 아닌 실수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할 때 파트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나누려면 허수 단위 i에 곱해진 거와 더해진 애들이 반드시 실수여야 되는 거. 여기만 무리수가 되려면 걔와 곱해지고 더해진 것들이 무조건 유리수여야지만 된다는 조건이 꼭 필요한 겁니다. 비슷하잖아요. 허수일 때 실수, 무리수일 때 유리수.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둘을 더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더할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 계속 실수 부분이 유지가 되겠죠? 얘는 i의 실수배니까 i로 분배 법칙 하면 되겠죠? 이거 되게 그냥 이성적인 생각 판단이 되죠? 이건 되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죠? 더하기가 되면 빼기도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곱할 때 우리 배웠죠? 곱셈 공식 배웠죠? 전개하는 겁니다. A가 C가 곱해질 때 BI가 DI랑 곱해질 때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긴 것 뿐입니다. A가 D랑 곱해질 때 B가 C랑 곱해질 때 실수배가 계속 있겠죠? 허수 단위가 계속 곱해져 있겠죠? 이거 전개식이에요, 전개식. 알겠습니까? 에? 네. 나누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그냥 이대로 두는 겁니다. 나눈 몫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곤 분모만이라도 실수로 바꿔주는 작업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모의 실수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모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여기에서 착안하는 거. 어떤 거? 합차 공식이 되는 경우. 따라서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여 제곱 빼기 제곱 되잖아요. 따라 C제곱. 자, 얘와 얘의 제곱을 할 때 어떻게 돼요? DI제곱이죠. D제곱 I제곱이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이용하면 플러스 D제곱으로 I가 사라지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이대로 두거나 곱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AC-BD 플러스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AD 플러스 BC의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 나눌 수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나눗셈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눗셈 했죠. 결국은 어쨌든 두 수를 가지고 두 복소수를 가지고 나눗셈의 결과가 복소수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나눗셈은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Z1이 A 더하기 BI일 때 A 빼기 BI라는 애는 자 더하면 허수부 사라지고 곱해도 유리화할 때 실수화할 때 같이 I가 사라지겠죠? 얘랑 곱하면 그죠? 걔를 뭐라 부르냐면 이 복소수 Z1의 켤레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바를 이렇게 딱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둘은 어떤 관계예요? 켤레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바 기호. 자, 그럼 우리 켤레라는 건 자, m 더하기 n 루트 3 여기에도 켤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리수화하는 과정. 유리화 과정이죠. 유리화 과정을 하면 이걸 곱해주면 유리화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둘의 관계도 사실은 무리수의 켤레예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복소수와 무리수가. 알겠습니까? 무리수의 켤레 관계입니다. 더하면 무리수 사라지고 곱해도 무리수 사라지는 아주 좋은 관계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산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Z가 있고 그거의 켤레를 곱한 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곱했습니다. 얘랑 곱한 관계니까 얘는 실수되죠. 어떤 복소수가 오더라도 항상 실수가 되는 겁니다. 에? 어? 더해도 항상 실수가 돼요. 무지 중요한 성질입니다. 켤레끼리 곱하고 더하면 다 실수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야, Z와 Z바가 같다? 무슨 뜻이에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뀔 여지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Z는 원래 출신이 뭐예요? 아까 우리 Z 분리했더니 계급이 3개 있었잖아. 계급 3개 있었잖아. 출신 성분이 뭐야? 선생님 계급이. 얘는 원래 실수 출신인 겁니다. 계급.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거 봤죠? 이런 표현. Z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 뭐라고요? 얘 출신 성분이 계급이 뭐라고요? 스나우스라고요. 쟤네들을 보면서 이 판단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 에? 아시겠어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불변 진리. 자, 50쪽에 331번 한번 말로 한번 풀어봅시다. 0은 복소수가 아니다. 뭐 어때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복소수 맞죠? 복소수가 우리가 아는 모든 수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수는 복소수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소수를 벗어난 수는 아직 인류가 찾지 못했습니다. 언젠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는 모든 수입니다. 1 빼기 6i의 허수 부분은 6이다? 아니죠. 부호까지 함께 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이라고. 2 더하기 루트 5i의 실수 부분은 이 허수 부분은 루트 5 까지만 말하셔야 됩니다. i 붙이면 안 돼요. 부분만 파트를 말한 거예요. 부분. 마이너스 3i의 실수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걸 보니 0이었던 거겠죠. 오케이, 이건 맞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얘는 실수죠. b가 0이니까 0 대입하면 0 곱하기 i.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맞나요?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면 a 더하기 bi는 실수다? 그런 말 있어 없어? a가 실수인지 아니 그렇죠. a가 허수일 수도 있잖아요.
i가 0이랑, 야, 0과 i 중에 누가 큰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지 않은 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허수끼리도 비교 안 되고 실수와 허수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유일한 건 뭐예요? 허수 부분이 같은 허수일 때만. 알겠습니까? 자, 337번을 할까? 340번을 할까? 자, 참고로 340번 해드릴게. 어차피 질문이 나올 거라서. 아하. 340번 안 할래요. 에? 340번? 너네가 해봤으면 좋겠다. 자, 339번 해봅시다. 339. 자, x는 1 더하기 i 분의 5 마이너스 i 1대 마이너스 xs제곱 이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마치 x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겠지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힘들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이 식을 변형하시는 거를 거치셔야 돼요. 자, 변형하려면 일단은 얘를 실수화 먼저 합시다. 1제곱 더하기 1 5 빼기 i에다가 1 빼기 i를 곱해 주시면 분모는 2인 상태에서 5 더하기 i제곱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6i 따라서 2분의 4니까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i 일단 x가 간단한 복소수로 허수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항상 무리수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루트 3일 때랑 같은 거예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제 있으면 항상 이 허수만 혼자 두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리수만 항상 혼자 두는 겁니다. 왜? 그래야 양변을 제곱했을 때 i나 무리수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9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은 0이라는 다항식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대로 제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2 이렇게 하면서 루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대로 제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 플러스 i제곱 마이너스 12i 제곱을 해도 i가 계속 안 없어져요. 그 제곱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제곱해봐야. 그죠? 봐봐, 이거 곱셈 공식에서 서로 곱해지는 일이 생기면 i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완전 제곱이 돼야지만 사라질 수 있으니까 혼자 두는 형태로 바꿔야지 제곱했을 때 더 이상 i가 보이지 않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 루트도 마찬가지죠. 제곱해야지, 그러니까 얘네 출시 성분은 사실 공통점이 뭐야? 제곱이라는 과정 때문에 나오는 애야, 이거. 제곱, 그잖아. 똑같은 거 2번 곱해서 2 되는 걸 찾는 과정. 똑같은 거 2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는 과정. 얘네들의 태생은 제곱이야. 같단 말이야. 제곱이 되게 좋은 행위란 말이야. 그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이거. 따라서 주어진 식에서 허수나 무리수가 보이고 복잡한 관계식의 값을 간단하게 구해야 되는 문제는 무조건 이 과정들을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0이 되는 만큼 묶자. 얼마나 묶일지 모르지만 묶어. 그러면 묶이지 않은 애들이 남겠죠. 그걸 우리가 나머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묶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몫이라고 부르는 애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어떤 행위입니까? 얘로 나누는 행위를 하자는 겁니다. 왜? 그래서 좋은 점은 뭔데? 얘가 0이니까 이거 전체 0 되잖아요. 그 말은 얘는 나머지와 같을 텐데 이 나머지란 녀석은 얘보다 무조건 차수가 작아요. 1차 이하가 되잖아요. 2차로 나눴으니까 훨씬 간단해진 상태로 줄여서 얘를 복잡한 차수가 높은 애를 또는 복잡한 애를 줄인 걸로 식을 간단하게 구하라는 목적인 겁니다. 의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0이 되는 단위로 무조건 나누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눠볼까요? 귀찮은데. 자,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는 걸로 몫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13x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겁니다. 없어지고 뺄 때 더하기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x 이거는 남아있겠죠. 됐어요. 오! 개꿀. 더 이상 안 나눠집니다. 됐죠? 몫은 마이너스 x이고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5. 따라서 얘는 이 복잡한 얘는 그냥 마이너스 2x 더하기 5와 값이 같다는 걸 이용하면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앞에서 구해놓은 x에다가 2배 마이너스 2 해주시고 5 더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 마이너스 곱하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자주 나올 거예요. 자, 340번은 그렇게 하는 과정이 유사한데 차수도 크고 아까 뒤에 x분의 10이 있는 것, 그 x분의 10이라는 것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라고 내가 풀어준 겁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345번) 문제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문제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곱과 z 마이너스 5i가 둘 다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얘 원래 뭐였어요? 얘가 실수라는 건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얘가 실수라는 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양의 실수와 음의 실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 뭐예요? 얘가 실수가 됐다는 건 z가 적어도 z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5i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의 완전한 원래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누구냐 이거야.
이거 실수라는 건 Z가 원래 실수거나 순허수거나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구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확실한 건 뭐예요? 허수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Z는 그냥 Y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런 표현 한번 봅시다. 354번. 실수 AB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Z가 A 더하기 B 더하기 AI라고 할 때 B 더하기 AI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평상시에 쓰던 거랑 바꿨습니다.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물론 이거 계산할 건데요. 요거의 표현을 한번 봅시다. 여기 Z제곱이, Z가 하나씩, Z바도 둘 다 하나씩 있으니까 이거는 Z 곱하기 Z 바로 인수분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Z 하나, 여기서 Z바 하나 이렇게 남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Z의 혈례끼리 곱한 거랑 Z끼리 더한 거랑 이게 실수랑 실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표현도 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건 어떤 복소수를 편매치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실수구 그대로의 허수구의 구호만 바꾸어 주신 거죠. 알겠습니까? 이 뜻이 뭐예요? 어떤 복소수의 혈례라는 뜻이잖아요. 얘의 혈례가 이거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제 실수구와 허수구로 나누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이거. 자, 실수구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는 I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4 됩니까? 그러면 A, B 우리가 연립해서 찾아서 그냥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 표현이랑 요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356번. 자, Z와 Z반은 곱하면 실수가 네, 이거 참이죠. 그죠?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자, Z분의 1 더하기 Z 바분의 1은 또 이거는 뭐 순호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 자, 이거 보세요. Z분의 1도 어쨌든 이것도 복소수예요, 복소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요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죠. 얘를 어떤 요걸 이용해서 Z분의 1이라는 복소수의 혈례랑 얘가 같은 겁니다. 표현이 Z분의 1의 혈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봐봐요. 분자의 1에는 혈례를 취하더라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밑에 있는 여기 모르는 Z라고 써져 있는 복소수에만 혈례를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바를 취급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나는 이게 이제 바가 그러니까 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올 때 지나가는 애가 실수면은 아무 문제 없고 지나가는 애 중에 허수가 있거나 허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될 때만 부호를 바꾸거나 기록을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2분의 z의 켤레를 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얘는 여기에 허수가 있을 허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아래까지 가다가 2는 실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별다른 변화 없이.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z가 분모에 있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자, 얘가 내려가다가 2는 실수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z는 얘가 이렇게 부호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흔적을.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켤레에다가 다시 켤레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이. 그냥 z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바뀐 걸 또 바꾸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만 본다면 어떤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의 합이니까 이거 항상 뭐예요? 실수죠? 그죠? 오케이? 이해되나? 어떤 복소수와 분수 형태 복소수와 그의 켤레죠. 둘은 항상 켤레 관계는 더하면 실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려져. 이거 순호수라고 하는 거니까 틀렸어.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z와 z 켤레가 같다라는 건 부호가 바뀔 허수 부분이 없는 원래 얘는 실수였던 애입니다. 4번 z와 z바의 곱이 0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기본적인 건 뭐예요? 곱해서 0 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예요. z가 0? 근데 z가 0인 거에 켤레는 또 0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0인 거예요. 자, 5번 z바가 얘가 순호수면 z도 순호수다? 당연하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를 뿐이는 거잖아요. 그죠? 허수부가 없다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순호수라는 건 원래는 실수부가 없었던 애예요. 얘는 실수부가 없겠죠. 그래서 순호수가 되겠죠. 자, 359번 한번 보세요. 자, 말로만 볼게요. 0이 아닌 어떤 복소수에 대해서 z와 z바가 같답니다. 이거 z가 어떤 뜻이죠? 실수란 뜻이죠. 그러니까 허수부가 0이다라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허수부에 있는 x제곱 빼기 9가 0이다. 그럼 x가 3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 또는 마이너스 3 중에 하나가 실수부조차 0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0이 아닌 복소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니까 그거는 제외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 나와서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실수부에 넣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에? 자, 어려운 건 360번입니다. 이거 반드시 제가 알려주는 방법을 꼭 연습하시기 바래요. 별표 100만 정도 별표는 Z가 허수라고 했습니다. 이거 허수 복소수도 아니고 허수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익숙한 표현이 아니니까. 자, 1 더하기 Z의 제곱분의 1이 실수랍니다. 이거 이 녀석이 실수래요. 얘 실수래요. 자, 이거 쭉 이럴 때 다음 주 옳잖아요. 자, 어떤 복소수를 가공한 것도 복소수죠. 그죠?
자, 얘가 실수라는 거 우리 앞에서 봐봐. 얘랑 분리해서. 야, 얘가 실수래.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실수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허수 부분이 그래, 둘이 어때요? 같죠, 이거. 그죠? 실수일 때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실수 아니. 실수라면 이게 실수라며. 이걸 한 덩어리 복소수로 보자 이겁니다. 오케이? 한 덩어리 복소수라고 보자고. 그러면 이 한 덩어리의 복소수의 혈례를 취한 녀석과 얘는 같겠죠, 당연히. 그죠? 맞아요? 예. 복소수가 혈례와 같으면 실수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등식 하나를 만든 거라고. 노란색으로 등식 하나를 만들었다고. 찾았다고요. 그럼 오른쪽은요. 아까 내가 했죠. 이게 쭉 내려와. 눈 내리는 것처럼. 1은 얘 통과해. 실수니까. 더하기 1도 통과해. 근데 제 제곱에는 얘는 통과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하니까 우리 뭐합니까? 분자분모, 분자분모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분자분모끼리 곱하면 자, 얘랑 곱한 1 더하기 z제곱은 얘랑 곱한 1 더하기 z바의 제곱.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둡시다. 자, 바를 취한 거의 제곱과 제곱의 바를 취한 건 항상 같은 겁니다. 왜요? z바 곱하기 z바잖아요. 얘는 z 곱하기 z의 바잖아요. 그냥 각각 분리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되죠? 알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러니까 제곱의 바나 바의 제곱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같은 거 지우고 정리하면 오케이. 인수분해 가능한 제곱 빼기 제곱꼴이 되는 거예요. z 빼기 z바 z 더하기 z바 곱해서 0입니다. 자, 곱해서 0인가 둘 중 하나가 0인 거예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겁니다. 자, 얘가 0이라는 건 z와 z바가 같다라는 뜻인데 이건 실수일 때만 해당되는 건데 문제에서 얘는 실수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은 안 된다. 따라서 결론은 z와 그 켤레를 더하면 0이 되는 얘만 이용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얘와 얘의 허수 부분은 어차피 부호가 달라서 지워질 거예요. 그죠? 근데 실수부끼리는 지워질 일이 없는데 더해서 0이 됐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실수 부분이 그렇죠. 얘가 순호수란 뜻이죠. 알겠습니까? 에? 문제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 밝힐 일 없이 그 전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풀이 과정 전체를 외워두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봐봐요. 어떤 허수나 복소수를 이용하여 만든 분수식이든 다항식은 그냥 한 덩어리의 복소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한 덩어리 새롭게 만든 복소수가 실수란 조건은 얘와 얘의 켤레가 같다라는 등식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얘가 실수라는 건 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식의 켤레와 같다라는 이 실수 조건을 여기서 등식으로 활용한다면 이 두 문자 z와 z 켤레에 관한 이런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등식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필수입니다. 문제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문제는 47쪽부터 365번까지 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